알아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대비랑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글로벌 시대답게 요즘에는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 주변에도 국제 결혼한 커플들 꽤 있습니다. 저도 국제 결혼했죠. 네. 케네디님 했죠. 네, 저 다문화 가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네. 맞습니다. 예. 10년, 20년 전만 해도 국제 결혼한 커플이 진짜 보기 힘들었는데 맞아요,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방송국에서도 사실 국제 결혼한 커플들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국적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네, 네. 만큼 국제 이혼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네,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순전히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오늘 사연 이야기 한번 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을 네. 대비하라 이거죠. 아니 그냥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다. 네. 국제 이혼 좀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예,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네. 복잡하구나. 네. 오늘 잘 봐야겠네. 네네. 자, 오늘 사연이 신변이 얘기한 것처럼 국제 결혼한 부부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꼼꼼하게 쪽집게처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뭐? 이직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궁금이랑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나 영어도 잘 못해. 지금 잘하던데? 오마이갓. 오 마이 갓.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못한다고. 어쩔 수 없어, 허니. 아메리카 회사로 이직하는데 우리 패밀리 투게더 같이 가야지. 내가 우리 허니 외롭지 않게 잘할게. I love you, 허니. 아, 어쩔 수 없지 뭐. 가자,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 미국인 마이클과 결혼해 이중국적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태랑 씨.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결혼 생활 10년 만에 태랑 씨네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뭐?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아니, 우리 생활비도 안 주고, 아니, 궁금해 양육비도 안 주더니, 이제 집을 나간다고? 마이클, 도대체 what? 왜 그래? 어? 얘기 좀 해. 나랑 궁금이는 어떻게 하라고? 데디 가지 마. 우리랑 같이 이 집에서 살아요, 데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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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ouch me. 나 더 이상 허니랑 못 살겠어. I can't live with you. 나 지금 나갈 거야. My life, 내 인생을 살 거라고.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 미국인 남편은 관계가 멀어지자 생활비와 양육비도 끊어버리고 집을 나갔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헤이, 마이클! 어? 양육비도 안 보내고 집에도 1년 동안 안 들어오고 어쩔 셈이야 도대체?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해. 난 진짜 못 참겠어. Okay, that's a good idea. 이혼, divorcing call. Okay. 그런데 우리 궁금이는 bring up.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재산분할 no. 없어. You know 그런 건 나 해줄 생각 없거든요. 예, you understand? 오 마이 갓. 뭐?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가고 양육비도 안 주더니 뭐? 이제 우리 궁금이까지 뭐? 마이클, 네가 키운다고? 재산분할도 못 해준다고? 나도 그렇게는 못해. 오, 마미, 데디, 릴렉스. 야,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야, 우리 재산이 한국에 미국이랑 흩어져 있는데 진짜 어디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동안 재산 공개 안 한 게 다 이런 일 생길까 봐 아주 그런 거 싸줘줘. No, 몰라요. I don't know. 난 재산분할 sharing, no, I don't want it. 그런 거 몰라. 이혼할 거면 애는 take it. 나한테 주고 재산분할 없어. divorce. 이혼해. 뚜. 이런 나쁜 자식. 진짜. 근데 이혼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서 해야 되나 미국에서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궁금하? Do you know? 마미, you don't know? I don't know. 나 이거 참 이혼이 처음이니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떡해.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 Oh my goodness. 야, 되게 재밌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재밌죠? 예. 집에서 발음 괜찮은데? 저 집에서 늘 진짜. 하시던 싸움이잖아요. No. Living home. 예. 자, 오늘 사연은 국제부부 이혼 문제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아내와 남편의 국적이 다르고
또 현재 살고 있는 곳도 미국이다 보니까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아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죠. 근데 예. 협의 이혼도 사실은 아.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좀 덜 문제가 될 건 하는데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선 네. 사연 속의 태랑 씨는요 이혼 소송을 한국에서 할지 미국에서 할지 이거부터가 이제 고민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느 나라에서 이혼 소송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이 국제 이혼 같은 경우에는 재판 관할 어디서 이 국제 이혼 소송 재판을 해야 되는지 또 준거법을 뭘로 정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재판 관할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준거법도 한국법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연 속에서 이 태랑 씨 같은 경우 남편 국적이 미국인데 미국. 이 아내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 국적은 또 이중 국적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국 법이 적용이 되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관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랑 씨가 어느 주에서 있는지 지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뭐 캘리포니아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네, 예를 캘리포니아. 들면 캘리포니아 예를 들면은 거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6개월 정도 거주 요건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관할 주마다 요건으로 다르구나. 네, 관할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일단 모두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또 양육비 그리고 또 부양료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어느 나라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두 나라에서 다 이혼 소송이 가능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태랑 씨가 어디서 이제 소송을 해야지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유리한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이제 환율이 높잖아요. 네. 그죠? 네. 달러로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언뜻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태랑 씨는? 일단 이혼 후 배우자의 네. 부양료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혼 후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양료라는 거는 그 배우자가 살아가는 생활비인가요? 그렇죠. 이혼했는데 이걸 왜 주죠? 그렇습니다. 한국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국법은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는 주는데 배우자의 부양료라는 개념이 아예 없죠. 없어요. 우리는 양육비라는 네네네. 건 있잖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나 이런 잘 알고 부양료를 생각하신다면 네.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게 낫다. 미국에는 이 개념이 존재합니다. 부양료가 있어요? 네. 캐나다는 어때요? 캐나다. I check it on it. 아, 미국은 부양료라는 게 있군요. 네, 미국은 이혼한 후에도 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게 그냥 무조건 이제 제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뭐 혼인 기간이라든지 뭐 양측 배우자의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채무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봐서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혼인 일정 기간에 기간. 따라서 부양료를 네.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양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국 법원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이제 문제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왜냐면 그 마이클이 재산을 태랑 씨한테 다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재산 분할이나 네. 부양료 받는데 맞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이클의 태도를 보니까 좀 순순히 이 재산 내역을 얘기해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마이클한테 뭐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도 없고 네. 예. 방법이 있나요? 일단 해외 재산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국 금융 자금에 대해서 계좌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해외 계좌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요 해외 계좌 요 특정을 해서 네네. 이 재산 목록을 공개해라라고 재산 명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재산 명시 결정을 하면은 상대방이 요거에 응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해외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타국 변호사와 협의를 협의를 해서 해야겠네.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밝혀낼 수가 아니 있겠죠. 변호사비가 네. 두 배로 들겠네. 우리나라 변호사 써야 되고 미국 변호사 써야 되고. 사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일단은 재산 내역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나마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부양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만약에 태랑 씨가 아이와 함께 한국에 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부양료는 나는 받지 않겠다 할 경우.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온다. 이 네.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네. 아이와 함께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다른 배우자, 그 마이클이 동의를 했는지. 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나 친정 좀 갔다 올게라고 친정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나 집을 나갈 거야라고 하면 누가 아무 동의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짐을 갑자기 다 싸가지고 확 한국에 오버리면 그건 가출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미국 법에 의해서도 일방이 가출해버리면 그 상대방 자체가 귀책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까지 데려갔잖아요. 그러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납치인가, 부분이 납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예, 왜냐하면은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그냥 무작정 한국에 데려올 경우에는 남편이 한국 법원에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 둘 다 이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아이가 원래 있었던 미국으로 아이를 돌려보내라. 원래 거주하는 곳에서 아이를 계속 두어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 사유가 있어요. 이미 아이가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네. 이미 적응을 네, 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 다시 가게 되면은 아이가 오히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다. 아이를 가질 곤란스러울 사람도 수도 있고. 없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을 때는 다만 아이가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겠지만 무작정 아이를 그냥 데리고 오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이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이가 또 너무 어리면 상의 못 하잖아요. 맞아.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 시간을 충분히 갖고 릴렉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very delicate한 문제네요. 네. Take it easy. 영어 엄청 쓰네. 예. 자, 근데 사실 뭐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고민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국제 부부인 경우에는 특히 이혼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또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 또한 크지 않을까 싶으니 네. 신중한 결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네요. 네.